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이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가진 김모 씨의 행적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민주당원 댓글 공작 진상조사단장 김명우 의원은 어제 오후에 자신의 블로그에 드루킹 게이트 의혹 정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이 글에서 여러 의혹을 종합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 여론 조작으로 당선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 의혹을 종합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 여론 조작으로 당선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각종 의혹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나왔을 때 선거 다시 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댓글 조작으로 당선되었다, 댓글 공작으로 당선되었다라고 부르짖었는데 5년이 지나서 똑같은 이야기가 다른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여론 조작이다. 드루킹 사건은 불법 여론 조작이다. 불법 여론 조작에 의한 선거 관여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김명우 의원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드루킹은 지난 2016년 4.13 총선 이후부터 김경수 의원을 수차례 방문해 문 대통령을 돕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2016년 10월 트위터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는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담은 트윗을 집중적으로 올렸다. 11월에는 경제 공진화 모임에 박원순, 안철수, 이재명의 지지자는 회원으로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도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은 문재인을 깎아내리는 댓글로 도배가 될 것이라며 댓글을 달아 글을 지켜야 한다는 글을 올려 지지자들의 댓글 활동을 부추겼다.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이던 4월 24일에는 블로그 글 등 사이버 여론 작업이 정말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며 두 번의 TV 토론으로 문재인이 2위 주자와 격차를 크게 벌렸는데 그 토론에 대한 여론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자랑하기도 했던 겁니다. 김명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 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는 일반 시민의 자발적 역량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그보다 훨씬 정교한 준비를 우리 진영에서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즉 댓글 여론 조작을 통해서 선거에 당선되었다는 뉘앙스의 주장을 했다. 그래서 불법 여론 조작에 의해서 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라고 이 김 의원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상호 고발을 취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당시에 국회의원과 당직자에 한해 고소 고발을 취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 당직자도 국회의원도 아닌 드루킹을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보호했다. 그러니까 드루킹이 대선에 공이 많으니까 드루킹을 고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집어넣었다. 얼마나 드루킹을 소중하게 여겼느냐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명우 의원은 또 드루킹은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8년간 1억 9,200만 원, 북카페는 3년간 7,200만 원의 월세를 지불했다면서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자금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예, 근데 경기도 과천 성관위는 71년 3월 23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와 관련해 선거 불법 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성관위는 5월 5일에서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검찰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고 말았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지난 3월 25일에 일당 3명을 구속했지만은 신문에 보도된 것은 보름 이상 지났어이고 구속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물로 보이는 USB를 화장실에 버렸다는 발표만 하고 USB 확보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구속된 3명 등 피의자 5명의 은행 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4월 17일까지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수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국민들 머리를 복잡하게 만든 이 댓글이라는 거, 댓글. 이 댓글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냐 하면은 댓글 여론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네이버의 댓글 검색 순위가 바로 어떤 후보의 지지율과 직결되는 영향력을 가진다.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어떤 댓글이 조회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기계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수치를 조작을 했다. 그래서 댓글 공작 또는 댓글 조작 또는 댓글 여론 조작이란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SNS, IT 기술, 인터넷 등등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이런 기술을 이용한 여론 조작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가 아니고 여론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니까 이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작을 하면은 국가 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지도자로 뽑을 수가 있으니까 민주주의가 망가져 버립니다. 민주주의는 건전한 여론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조작된 여론으로 탄생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법적 장치를 갖춰가지고 선거운동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론 조작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쿠데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의 이 어린 민주주의입니다. 어린 민주주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댓글 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인데 이 국정원 댓글과 이번에 이 드루킹이라는 이 사람들이 한 댓글은 이 차원이 다릅니다. 국정원 댓글이라는 것은 주로 북한 공산주의자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자에 협력하는 남한의 종북 세력과 싸우는 댓글이었어요. 근데 그 댓글 중에서 정치인을 비판한 한 것을 정치 관여다 또는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검찰 법원이 판단하였지만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게 과연 벌을 줄 만한 것이냐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같은 댓글이라도 국정원 댓글과 드루킹의 댓글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 개입 혐의로 2013년 6월에 기소하면서 발표한 수사 보고서에 선거 개입 혐의가 있다는 이런 3건의 댓글이 있는데 그 댓글이 어떤 건지 제가 몇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선거 또는 정치 관여라고 해가지고 이 기소한 댓글입니다. 이겁니다.
NLL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아무래도 영토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을 제공한 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명칭을 가진 14선언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14선언을 보면은 서해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를 위해 공동 의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이러한 합의는 이제까지 서해에서의 남북한 군사 분계선으로 작용해온 북방 한계선 NLL을 대한민국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방의 서해 방면 방패인 NLL이 급속히 무력화될 것이고 NLL이 무력화되면 공동의로구역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서해 방면 방패가 소멸되어 국가방어, 특히 수도권의 방어가 매우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이 이렇게 썼습니다. 심리전단 직원이. 검찰은 어떻게 판단했나? 이 글은 민주당 반대다. 이 글이 민주당 반대다. 따라서 이것은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럴까요? 공무원이면 반드시 그런 글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NLL을 지키자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또 이렇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 제재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격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한다. 이 댓글도 검찰은 민주당 후보 반대다.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국정원 측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남쪽 정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어제 TV 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것 같네요. 국보법 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무서워서 폐지 외쳐왔는지 이제 좀 알 것 같군요. 검찰은 이 글은 통진당 후보 반대다. 그러니까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과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만든 집요하고 아주 질이 나쁜 댓글,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그런 댓글과는 이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과 드루킹 댓글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어쨌든 김명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 여론 조작으로 당선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댓글에 의해서 부정이 이루어지고 조작된 여론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런 주장이 5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으니까 한국의 이 정치 생리는 정말 오묘합니다.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하고 구속으로 흥한 자 구속으로 망하고 댓글로 흥한 자 댓글로 망한다? 여하튼 지켜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선동가들로부터 선동꾼들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이냐를 화두로 삼아서 한번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